안녕하세요. 샤론코치 북클럽입니다. 예, 샤론코치가 여러분에게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해드리는 책이죠. 자,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래요. 10만 부 이상 팔렸는데 10만 명 봤는데 저 이제 봅니다. 예. 자, 책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딸이 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 아직까지 여자가 자기 일을 갖고 살기에, 특히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일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결혼하기 전에 혼자일 때도 되게 힘들죠. 이 책은 한성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신데 이분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딸이 이제 오면 같이 이제 살아야지 했는데 유학 간 딸이 거기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사는 것도 거기서 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 오랜 그 의사로서의 그 경험과 그다음에 많은 이론들, 많은 사례들을 넣어서 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참 좋아요. 네. 저도 딸에게 읽어보라 그랬어요. 좋은 책이다. 생각보다 용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례도 되게 친근하게 주시고요. 항상 그 이론 베이스를 주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편한 것 같아요. 네. 두루뭉실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픽해 놓은 게요. 네.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중간중간 소제목이 있어서 조금 집중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냉소라는 단어가 저를 확 이끌었어요. 네. 냉소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네. 68쪽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김영하의 소설 퀴즈쇼에서 어느 20대는 이렇게 항변했다. 우리는 단군일에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 블록 만지듯 다루는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 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헐리우드 액션 영화 정도는 볼 수 있고 타이핑도 분당 300타는 우습고 평균 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독서량도 우리 윗세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 우리 부모 세대는 그중에서 단 하나만 잘해도, 아니 비슷하게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단언하건대 지금의 현실은 20대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이때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라는 동안 한국 경제는 내내 불황이었다. 더군다나 그들은 어려서부터 경쟁 체제에 냉혹하게 내몰렸다. 그 결과 죽을 만큼 노력해야 겨우 평범하게 살 수 있음을 몸소 경험했다. 아무리 노력한들 부모 세대만큼 살기도 결코 쉽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과거 20대들과는 다르게 매우 현실적이다. 실현 가능한 꿈만을 꾸며 가성비가 만족스러운 일을 우선으로 한다. 지금의 노력이 먼 훗날의 결실로 돌아올 거라는 말을 믿지 않고 눈앞에 확실한 행복을 더 중시한다. 그런 그들에게 기성세대는 꿈이 없다며 한숨부터 내쉰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비난할 수 있으랴.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택한 것일 뿐이다. 일단은 이 작가가 20대 고무인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딸에게 이해는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죠. 자, 이게 참 중요해서 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과연
현재 20대들이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엄마는 모르겠구나. 뭐든 양면성이 있듯이 낙관적인 부분도 비관적인 부분도 있을 테지.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하게 미래를 꾸려 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만 정신과 의사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냉소를 조심하라는 거야. 냉소. 만약 큰 꿈을 꾸지 않는 이유가 해봤자 뭐해, 어차피 안 될 게 뻔한데 하는 심정이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보란듯이 잘 살고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좌절감을 해소할 방어 기제로 냉소를 택한다. 꿈의 가치를 격하해 애쓸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행 가서 뭐해? 어차피 고생만 할걸. 변호사 돼서 뭐해? 요즘은 변호사들도 실업자가 많다던데? 이런 말들이 바로 냉소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욕망의 대상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초라함을 감춰보려는 태도다. 그래서 냉소를 택한 이들은 웬만한 일은 전부 시시해하고 비웃는다. 그런데 냉소가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좌절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냉소로 자신을 무장한 사람은 그저 제자리만 맴돌 뿐이라는 것이다. 나중에는 해본 게 없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냉소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냉소야말로 절망에 빠진 인간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 결국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진짜 엄마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꼈어요. 힘든 거 알아. 네 책임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다 모든 것을 사실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시시하다고 치부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절대 너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없어. 그리고 너는 경험이 제로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정말 뼈아픈 충고를 해줍니다. 저는 이 글 하나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이 책을 쓸 때 생각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딸을 사랑하고 젊은이를 사랑하는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또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또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개인주의자. 스스로를 개인주의자라고 칭하는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 도입부에는 다음의 구절이 실려 있다. 이 문유석 판사 재밌어요. 예, 이분 팟캐스트나 뭐도 있을걸요 아마. 책도 있고요. 컬럼도 쓰시고 굉장히 날카롭고 재밌습니다. 나는 그저 이런 생각으로 산다. 가능한 남에게 폐나 끼치지 말자. 그런 한도 내에서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며 최대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 인생을 즐기되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도 잘해주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다양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가고 싶은 것이 최대의 야심이다. 어쩌면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양보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자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연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에서 내 자유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타인을 존중해야 내 자유도 보장받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단단한 개인주의란 세상에는 나도 있고 타인도 있음을 존중하면서 나 개인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싶다.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자, 생각해보면 83페이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구나.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고 나를 희생하는 이타주의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 살지 않겠다는 날선 이기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나 둘 사이에 단단한 개인주의의 길이 있다.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거절하되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양보와 배려를 기꺼이 베푸는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참 공감되는 말이에요. 제가 항상 엄마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 나라는 게 나만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각자의 삶에 충실하고 각자가 행복하는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요즘 또 사회적 거리 이런 말 유행인데 저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여하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라는 생각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엄마들이 모든 거를 내어주고 모든 거를 고생하고 인생 허무해 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육퇴하세요. 엄마들 스스로 행복하세요. 엄마들 해피타임 가지세요. 라는 것들도 단단한 개인주의자의 같은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시고요. 이 책도 좀 즐기면서 보세요. 후루룩 보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가 좀 컸을 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고등학교 정도 된 애들한테는 아마 추천해 좋을 것 같고 성인이면 더 좋고요. 딸을 가진 엄마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샤론 코치의 북클럽이었습니다.